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예측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까? 총선 결과는 여당의 참패이면서 야권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박빙을 예측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여론조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총선 결과와 그 선거 전 여론조사 차이가 좀 많았죠? 선거일 전에 나돌았던 전망 중에 민주당 또는 야권이 200석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또는 최소 제1당은 차지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다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여론조사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나요? 이번 총선 결과를 가장 근사치로 예측한 사람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하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강윤 고문 두 사람이었거든요. 네. 김 대표는 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으로 예측을 했고 이강윤 고문은 민주당 165에서 175석, 국민의힘 105에서 115석을 예측을 했어요. 이강윤 고문은 총선 전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다. 안심번호를 통한 조사에 한계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 김 대표는 여론조사가 실패했다는 분석에 동의할 수 없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과 그 당시 그 시점의 단면을 그대로 잘 드러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답하던가요?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은 여론조사는 흐름과 추세를 보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유용했다 하면서 여론조사가 크게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네, 일부 조사 기관에서는 야권에서 200석을 넘길 것이다 그런 예측도 좀 내놨어요. 네. 어떤 근거로 그런 예측이 나왔을까요? 야권 200석 이상 압승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부울경 지역의 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표 잠시 준비됐을까요? 네. 그 표를 보시면은 부산 지역 7개 지역 조사를 한 건데요. 18개 선거구 중에 저기서 보면은 야당 후보가 5곳에서 앞서고 여당은 2곳만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 중에서 야당은 1석, 여당은 17석이 된 겁니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제 부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강철구 대표는 무서운 보수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무서운 보수.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부산 북구을 선거구를 예로 들었는데요. 전재수 의원이 당선된 부산 북구 갑은 투표율이 68.93%인데 북구는 73.42%였습니다. 그만큼 치열했다는 얘기죠. 부산 전체 투표율이 67.5%였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강 대표는 이게 이제 부산 북구을 지역은 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5% 가량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투표 결과는 5% 뒤졌다. 이렇게 투표한 사람들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나오지 않은 사람이고 2020대 총선에서도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강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구도로는 200석 이상을 얻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했어요. 강 대표 어떤 근거로 이런 분석을 했을까요? 강 대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는 수도권 122석 가운데 여당이 15석 이하로 가져갈 것. 네. 그리고 영남권 65석 가운데 민주당이 10석 이상을 얻어야 될 것. 이걸 두 가지 조건을 건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로 선거 전에 이번 네. 22대 총선 전에 야권 200석을 예측하는 여론조사도 실제로 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범야권 200석 플러스 알파설은 여러 매체에서 내놓기도 했고요. 네. 선거 당일 발표된 개표 출구조사에서도 많이 좀 어긋났잖아요. 200석 가까이 갔긴 갔습니다마는 투표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2년 실정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렇다고 야권의 200석 이상을 몰아주지 않으면서 탄핵이나 개헌은 못하도록 했다는 게 총선 민심이라는 분석 아니었습니까? 네. 그 2010년도인가요? 그 예. 유선전화 조사의 한계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안심번호를 통한 그 무선 여론조사가 도입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이거
무선 여론조사도 이제 한계에 이른 거라고 봐도 됩니까? 이런 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나타나는 큰 문제는 정치 고관여층의 응답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강윤 KSI 고문은 접전 지역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니까 응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늘 응답하는 사람만 응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명백하다.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이다. 이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김능구 대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다 보니까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정당들이 여론조사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